자, 이제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이사님도 겨울에 어묵 같은 거 이 정도는 드시지 않을까요? 아, 어묵도 길거리 음식은 안 드실까요? 뭐 조금 먹습니다. 아, 그쪽은 좀 드십니까? 좋아하는데 배가 아파서요. 아, 드시면? 네. 아, 그래요. 진짜 원래 좀 안 좋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진짜 몸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몸이신가 보다.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좋아합니다. 네, 그러나 먹고 나면 네, 화장실을 또 가야 된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면서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장중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뭐 위쪽으로 변동성이 있거나 네.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있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는 우리 시장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장중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었죠. 네. 이거는 이제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당분간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연속적으로 막 상승을 해요. 네. 근데 상승하던 시장 또는 주식이 고점에 매물 맞으면서 막 빠지면 변동성이 네.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빠지거나 아니면은 수급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팔고 나면 그럼 변동성이 줄어들죠. 네. 그러면서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진입을 하거든요. 아래도 똑같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AI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급등락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미중 간 무역 협상의 갈등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길주 위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자면요. 어제도 다우는 0.4% 오르고 나스닥 0.76% 하락을 했습니다. 0.78% 하락 시작을 해서 저점이 마이너스 1.5% S&P 500 기준으로 고점이 플러스 0.39%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플러스까지. 예. 그런데 막판에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두사주지 않는 건 경제적인 공격이다. 네. 요거 딱 나오자마자 밀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기술주 위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S&P 500이 마이너스 0.16%예요. 그런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18% 하락했고요. 여기 그동안에 지난 2주 동안 이번 주 말고 지난 2주 동안 시장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종목들 코이브, 네비우스, 이노데이터, 샌디스크, 브로드컴, 아이온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급등했다가 이들이 빠지는 현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미중 간 무역 협상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마찰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하고 얘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얘들이 빠지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제 우리나라가 빠졌던 것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장중에 빠지는 걸 막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빠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들하고 이렇게 관세 협상, 무역 협상하고 직접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이 성장주들이 네.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이들이 좋은 거라면서요. 그러고 왔잖아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노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의 위험 관리의 매도가 일부분 나올 수 있을 거고 어떻든 차익 실현을 할 거고 그랬을 때 어디를 할 거냐 했을 때 단기 급등한 종목들에서 매물이 나오거나 비중 자체가 얘들이 많아졌을 거라고요. 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들이 내려오는 거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얘들이 안 좋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엔비디아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예, 네. 엔비디아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마이너스에 $180로 다시 내려왔고요. 여기 가격을 보시면 예, 죄송합니다. 네. $180 다시 내려왔고요. 마이크론은 한 2.9%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AMD는 좀 오르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거 왜 실수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는 맨날 오르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자색 변경시켜 놓으시고 숫자만 바꾸시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이거 바꾸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는데 맨날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요걸 마이너스를 안 바꾸셨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정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보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0.63, 코스닥이 마이너스 1.46인데요. 어제 고점이 플러스 1.74%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잖아요. 아침에 플러스 0.5% 시작했습니다. 반도체가 상승하니까 전력기기 같이 상승을 했어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수 자체가 플러스 1.74% 완전히 큰 폭으로 상승한 거죠. 근데 10시 이후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후에 중국 CSI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빡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팍 돌았습니다. 서로 그러면서 반도체가 고점 플러스 5% 10%에서 저점 마이너스 5% 10%가 그냥 수직으로 빠졌어요. 오후에.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하면서 지수 악폭이 확대해서 저점은 마이너스 1.37%였어요. 어제 고점과 저점이 3%였습니다. 굉장히 큰 변동수가 좋습니다. 그 핵심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있었고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고점이 플러스 2.89, 저점이 마이너스 3.32, 종가가 마이너스 1.82, 5% 이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7% 이상 왔다 갔다 했어요. 고점이 플러스 5%, 저점이 마이너스 2%. 그런데 이 두 종목의 종가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82, SK하이닉스 마이너스 0.84%로 끝난 걸 보니 야 이거는 수급적 해프닝일 가능성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만일 세롤이 됐거나 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면 외국인이나 그건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면 중소형주나 이런 쪽보다도 얘들이 먼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얘들은 빠졌다가 다시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폭 빠졌잖아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소폭 빠지고 나머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또 벌어졌느냐? 수급으로 설명드리면 어제 개인들이 4,400억 순 매수이고 외국인들이 4,500억 순 매수예요. 기관들이 1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그러면 어디서 대부분 팔았겠냐? 기관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 관련 대형주의 패시브가 끌어올리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올해 내내 기관들은 종목별로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종목을 움직이는 기관의 자금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기관들이 1조 이상 팔았다, 1조 가까이 팔았다는 얘기는 종목을 다 때렸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래서 어제 개별 종목 위주로 더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코스닥은 1.46% 하락하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럼 고점 찍고 막 때려 맞고 내려오는 상황이냐를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 반도체하고 전력기기가 막 뜨고 그런 모습 속에서 상대적으로 얘들이 떴다가 매물 탁 맞으니까 2차 전지가 매수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침에 소폭 강세였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까 공 기자님이 세 번째 뉴스 전해주셨던 포스코 퓨처엠이 맞죠?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에 공급 계약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 자체는요 굉장히 긴 시간의 보도예요. 근데 이제 목말라 있었죠 이쪽이 그런 거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LNF는 사실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공급계약 공시보다도 LNF가 먼저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이 배터리 소재 장비 이것을 수출 규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원자재와 소재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떴어요. 그런 가운데 LG 엔솔이 좀 호시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포츠코초엠이 공기계 발표하면서 이쪽 섹터가 원래 매수가 좀 들어오던 찰나에 반도체가 밀리면서 이쪽에 쑥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었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후에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중국의 하나오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의 제재 보도 이게 나오면서 그동안에 그래도 버티고 있었던 조선 업종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좀 빠졌어요. 근데 얘들만 빠진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네, 조방원이 같이 빠졌어요. 조방원이 묶여 다녀가지고, 묶여 다녀가지고 나머지 방산 원재로 또 같이 빠지는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밀리긴 했지만 반도체의 대장주들은 선방한 거고, 2차 전지는 반대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조방호는 밀리는 이런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되게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제 얘기 설명을 들어도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3% 이상 등락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방원이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심리적인 좀 부담이 있으셨던 모양이네. 원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선 그 중에서도 이 하나오션 단독 악재일 수도 있는 거, 특히나 하나오션 중에서도 미국 법인들 자회사들의 악재일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조방원이 예.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좀 빠진 거는 예. 이게 뭔가 하여튼 소식 나올 때를 기다렸나 보네요. 계속 이제 횡보했잖아요, 그들이. 네. 횡보 우리가 주가라는 게 이 기적 분석에서 횡보한다라는 거는 사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뉴스가 없는 경우에는 상승 후 횡보하는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노리면서 있는 거예요. 수급적으로는요. 네. 그런데 이거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근데 이제 노이즈가 딱 나와버리니까 저는 네. 이렇게 큰 악재라기보다 노이즈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데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일부라도 좀 위험 관리 해놔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심리적으로 위험 관리 해야 되는 수량 정도가 어떻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어제 되게 변동성이 우리나라도 좀 있었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 섹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AI 반도체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요즘에는 미중 갈등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파월 의장이 전미경제학회에서 연례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개월 내로 QT 중단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 QT 중단 시점에 중단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양적 긴축을 예. 이제 그만한다. 네, 그 얘기는 사실상 돈 늘어나는 걸 용인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그 채권이 네. 거의 9조 가까이 됐었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네.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채권을 사면서 돈을 풀었으니까 네. 네.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줄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2022년부터인가 했거든요. 처음에는 꽤 큰 규모로 하다가 조금씩 줄여서 지금 50억 달러인가 그래요. 월 50억 달러 정도까지 하는데 이 얘기는 채권을 파는 게 아니에요. 재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재투자를 멈추면서 줄였는데 지금 얼마나 줄였냐? 6.6조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네. 오, 많이 2조 줄었네요. 달러를 줄였어요. 오, 네네. 그 얘기는 재투자를 계속 안 했다는 얘기는 2조 달러가 회수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회수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6.6조 달러까지 꽤 많이 회수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노동시장 악화나 약화나 이런 부분에 걱정을 요즘 하잖아요. 경기에 네.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쪽에서 금리 인하하고 한편으로는 QT를 하면은 네. 그러면 상세 효과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계속 시장에서는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수개월 내로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수개월 후에는 몇 개월 후에는 이제 QT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 회수되는 게 중단된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 이게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워낙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미중의 무역 협상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8월 달에 회담 중에 야 우리 90일 연장하자. 그래서 11월 10일까지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싸우고 지금 굉장히 격화됐다라고 정치적인 평론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이게 아마도 서로 합의할 거다. 또는 또 연장할 거다. 근데 그 전에 서로 강대강으로 싸우는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플로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이펙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고 정상회의는 31일부터 1일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 협상은 워싱턴에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0일 안에 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를 유예계를 줘놓고
다시 무역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11월 내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결정을 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이 플로우를 보면 일정표를 보면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중국의 4중전회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어요. 요게 올해 끝나고 올해 5개년 계획이 끝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의 정책 목표를 요때 발표합니다. 네. 이때 여기서 로봇을 어떻게 할 거냐, AI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산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목표 정책들을 이때 결정하거든요. 요게 23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24일 날 에이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무역 협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플로우를 보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적인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정표를 봤을 때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한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연임이 지금 된 상태에서 네.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의 정치적으로 시진핑의 입지가 좀 좁아들었다는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요번에 4중전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정표 자체가.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도 상당히 강대강으로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핵심은 AI 반도체예요. 시장은. 네. 시장은 AI 반도체인데 그 성장 스토리와 언제까지 갈 거냐, 뭐 이런 뭐 버블을 얼마나 만들 거냐 이런 건데 그 사이에 미중 뭐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이러한 일정 표에 따른 중간중간에 막 확 싸웠다가 또 다시 연장됐다 이런 과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AI 성장 지속에 대한 시장의 관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고평가 논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AI 섹터 수급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많이 보면 있고요. 어제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종목을 보니까 어제 공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종목들을 보니까 공매도가 많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업팅 룰도 있지만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창구가 있어요. 창구가. 그래서 네. A 증권사다. 그러면 A 증권사가 공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 증권사를 이용해서 네. 공매도하는 창구가 뭐 그렇겠죠. 아주 대표적인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얘들이 매도 1위로 1, 2위로 딱 있는 데들은 어제 다 약하더라고요. 다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공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변동성 흔들림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이 또 힘을 좀 얻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어제 그래서 그 반도체 소모장 종목들도 창고를 한번 보세요. 공매도가 어제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해소되는 그러한 기간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1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뭐 서로 뭐 말싸움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긴장 완화 메시지 보내면서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감사를 강화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이 좀 요즘에 안 좋다고 해요. 주가 자체가 러시아 석유 수입 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센 장관은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협상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 그것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협상이 열려 있지만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11월 관세는 전적으로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 거기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좀 이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의 이중 행보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드려볼게요. 미국이 위협과 제재를 들먹이면서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중국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다.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가능한 빨리 바로잡고 협상 성의를 보여야 한다. 미국이 싸움을 원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미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월요일에도 실무권 논의가 있었다. 미중 협력은 양측의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의 상무부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얘기들을 쭉쭉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쭉쭉 읽어드렸지만요. 네. 뭐 미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 너희들이 바꿔야지 우리 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의 지금 이중 행보와 이거 트럼프식 뭐 협상의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싫어 이런 거.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이런 거 싫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럴 수 있는 거죠. 잔꾀 부리지 마라. 제대로 뭐 진정성 갖고 협의하든지 아니면 뭐 블러핑 같은 거 우린 전 세계 싫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해줘서 중국 편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도 그 자체는 그래도 누군가 이 얘기를 하는구나. 응원하고 싶다. 그런 정도까지도 하여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식 그 협상에 대해서. 근데 확실히 그 1기 트럼프 때부터 중국이 진짜 이갈고 준비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 변화가 많이 생긴 거죠. 그렇죠. 1기 트럼프의 마지막이 뭘로 협의했습니까? 대두로 협의했습니다. 대두 사주기로 협의했거든요. 요번에 안 사주고 근데 요번에는 대두만이 아닌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힙토류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대신 대미 수출 비중은 또 많이 줄여놓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미 수출 비중이 훨씬 줄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공경스러울 거예요. 곤혹스러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누군가 어디에 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 부부싸움일 가능성이 높다. 부부싸움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다시 뭐 잘 얘기할 건데.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설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가 있을 것 같아요. 헤어질 수도 없지만 또 싸움을 끝낼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가는 아까 제가 저의 생각은 좀 말씀드렸어요. 시험하면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의 하나오션 산하 미국 관련 자회사 반제 조치 결정.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가 자체는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조선업에 영향을 받는 게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어제 막 보고서에 또 관련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막 써서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갖다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좀 불안은 하고 뭐 이런 게 어제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AI 자립을 위해서 차이나 모바일, 우리나라 SKT처럼요. 차이나 모바일에서 중국 칩만 사용해서 AI 데이터 센터 확정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에서.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의미로 AI 분야 투자를 2배로 늘리고 GPU 10만 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근데 이것을 중국 칩만 사용해서 한다. 뭐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시진핑의 입지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막 해석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는 그냥 주시장 안에서의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 되게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경제의 뉴스였는데요. 데이터 센터 입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코어이브나 이런 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상승을 한 건데 폐광, 해저, 우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를 설명을 좀 했어요. 폐광 있잖아요. 폐광은 일단 공간이 넓고 온도가 낮아서 냉각 효율이 있고 보안이 우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도 이걸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려하고 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뉴스가 딱 나오면 거기에 기업이 보이지. 근데 거기 기업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 아직 땅값이 싸지? 뭐 이런. 결국 땅으로 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요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는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해저에도 온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유리하고 서버 고장 이건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서버 고장률이 낮답니다. 해저에서 하면 온도가 잘 유지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온도가 유지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첫 번째로 하이난 해안에 요걸 구축하고 있다. 구축을 해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도 이건 지금 시험 중이지만 우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IBM 등은 스타트업과 우주 환경에서 연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시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구글은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AI에 지금 우리는 하드웨어 시절을 겪고 있잖아요. 네. LLM 나오고 나서 하드웨어 시절을 겪고 있는데 진짜 승자는 다른 데서 있겠죠. 우리 예전에 인터넷 혁명의 네. 시절을 겪었던 것처럼 다른 데서 나올 건데 아마도 그게 구글 또는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전혀 아무도 거론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움직임도 없고 거론도 없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지금하고는 확연히 다른 AI 시대는 새로운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구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픈 AI 얘기를 잠깐 또 가져왔는데요. 복잡한 재편 과정이 진행 중이다. 주요 주주는 마이크로소프트 30%, 직원 30%, 모회사 20에서 30%, 소프트웨어 10%. 이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네. 이들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들은 엑시트 하려면 상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법적 조치를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상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상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오픈 AI가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목표로 공급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근데 네. 직접 유치 지금 한 600억 달러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계획을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고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지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오픈 AI 개발자 회의 하면서 진짜 별 얘기를 다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보시라고 다운도 받아서 보시라고 그 화면도 갖고 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엔비디아 한 축 속에서 오픈 AI가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해서 온갖 데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네. 예? 달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는 와중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이러면 곧바로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얘가 어디하고 제휴하고 어디 공급 계약하고 투자 유치를 어느 만큼 받았는가를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추리면 간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향후에 노스플로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 9번 뉴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 도파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5만 달러 도파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주식시장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물가가 오르는 거구나. 네. 네? 시장 조사 업체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9월에 신차 평균 가격이 5만 80달러, 전월비 2.1% 상승, 전년 동기비 3.6% 상승했는데 사상 최초로 평균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게 이 뉴스에 있었는데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관세가 올랐고 그리고 이 전기차의 세액공제 종료됐잖아요. 네. 그 전에 수요로 인해서 이런 게 지금 발생이 됐고, 그리고 부유층들이 고가차를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뉴스에 뒤에 제가 적어오지 않았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25,000달러 이하의 저가 차량 있죠. 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된대요. 안 팔린답니다. 안 팔린답니다. 그게. 그러면 그걸 사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중고차에 갔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오히려 잘 되고 저가 시장이 안 되고 고가 시장이 되고 이런 완벽한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중고로 가면은 훨씬 더 높은 급을 그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지금 하고 네. 있거든요. 이 네. 자료에서요. 그래서 결국은 요 내용들을 보면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관련된 골드만삭스에서의 보고서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나쁜 놈들이다 이러면서 비판한 거. 요 내용을 가지고요. 트럼프의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요거를
아예 날짜별로 월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전가가 되는지까지 이 분석 자료를 해놨어요. 이 골드만삭스 소속의 경제학자들 리서치 노트를 발표했는데 관세 부담은 미국 기업이 약 22%, 외국 수출 기업이 약 18%, 5%는 회피 가능, 나머지 55%는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이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부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인해서 올해 핵심 PCE는 0.44%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발휘할 거고 올해 말에 인플레이션은 약 3%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파월 의장도 이런 걸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게 아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꼭 학자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미 행정부는 아니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 결론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미국의 전문가들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또 정부 관계자들. 근데 뭐 그런 네.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유가 낮추고 금리 낮추면 유가 낮추고 금리 낮추면 소비자 부담이 그러니까 그만큼은 안 될 수는 있겠지. 그 관세 올린 만큼은. 근데 네네. 결국 그 관세가 만약에 없었으면 유가 낮추고 금리 낮췄으면 더 싸지는 건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트럼프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죠. 아예 기업의 가격 올리지 말라고 가격 올리면 제재할 거라고 때려놓고 니네가 그거 흡수해 이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후반 기업들이 난리 납니다. 그러면 후반 기업들.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죠. 과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 하여튼 오늘 시장 이야기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